이번에는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제 두 가지 거의 마지막 단원들인데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와 무평균의 추정을 공부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또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일단 확률이라는 그 통계라는 건 우리가 전체를 다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런 그 통계 자체가 이미 할 필요가 없는데 일정 그 어떤 집단을 뽑아서 미리 내지는 간략하게 그 결과를 추측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이런 쓰이는 게 표본 평균 같이 어떤 특정한 우리가 뽑아낸 어떤 그 표본들에 대한 평균, 크기 등을 조사하는 거를 표본 평균의 확률 풀어보면 돼. 그럴 때 대통령 선거처럼 큰 선거 내지는 전 국민이 다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투표가 종료된 후 모든 투표용지를 개표해 당선자를 조사하는 건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 그냥 전체 다 투표한 사람 거는 모두 다 확인을 해서 확인하는 거를 전수조사. 근데 그때 투표에 참여한 사람 전체를 모집단. 또 출구조사와 같이 투표한 사람 5명 중 1명꼴로 조사하여 당선자를 예측하는 걸 표본조사. 표본조사에 참여한 사람 전체를 표본. 이때 표본조사에 포함된 사람 수를 표본의 크기.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택하는 것을 추출이라고 한다. 여기서 보면 내용은 다 이해가 돼도 용어가 또 새롭지. 다시 한번.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의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 하고, 한번 추출된 자료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다음 자료를 추출하는 것을 복원 추출, 돌려놓지 않고 다음 자료를 추출하는 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임의 추출이겠지. 임의 추출 중에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거는 비복원 추출에 해당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통계 조사를 하는데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 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의 일부를 조사의 전체를 추측하는 걸 표본조사. 이 말이 중요하다. 자, 모집단은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에 되는 전체 자료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 전체에서 조사하기 위해 뽑은 자료를 표본. 그 중에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택하는 걸 우리가 추출한다고 하는 거. 그 추출 방식에는 임의 추출 방식이 있는데 모집단의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50대를 같은 비율로 우리가 뽑아낸다 이 소리야. 그런 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복원 추출은 한번 추출된 자료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다음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고, 비복원 추출은 한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지 않고 다음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용어가 익숙해졌으면 모평균과 표본평균, 표준 편차 등을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모평균은 우리가 앞으로 그냥 M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전체 전수조사한 거의 평균, 우리 모평균이라 하겠지. 모평균은 M이라 하고, 그 다음에 모분산, 모집단 전체의 분산을 세타 제곱,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는 세타와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x1, x2, n개 뽑았으니까 xn까지 n개가 있을 때 그걸 x1, x2에서 xn까지 더해주고 얘를 n으로 나눠줬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근데 표본 평균 x바도 확률 변수이다. 확률 변수라 할 수 있다. 자, 모 평균이 m이고 모 분산이 세타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모평균 n과 같다. 자, 뽑아낸 x바에 대한 그러니까 표본 추출한 표본들에 대한 평균도 구하면 모평균의 평균과 모 집단의 평균과 같은 모평균과 같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모 분산을 세타 제곱인데 모 분산이 이걸 n으로 나눈 것 같다. 즉 v x바는 n분의 세타 제곱이다.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지금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또 방금 분산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뭐라 했어? n분의 세타 제곱이라 했죠. 그러면 세타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세타가 된다. 자, 이거 잘 기억해두고. 그래서 모 평균이 10이다. 그럼 m이 10이란 소리고,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 세타가 0.2이고, 모 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의 크기가 지금 100인 거지, n이. 이미 추출할 때 모 평균의 평균, 이 x는 어떻게 된다? 모 평균의 표본 평균의 x반은 모 평균의 평균과 같고, 그 다음에 분산은 100분의 세타 제곱이니까 0.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 세타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세타는 표준 편차는 루트 100분의 0.2 그래서 10분의 0.2니까 0.02가 나온다. 얘는 0.004가 나온다. 알겠죠? 0. 이게 0.4가 아니고 0.004다. 그래서 100을 나누면 0.0004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세 가지.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모 평균의 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에 대한 x바에 대한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세타 제곱을 n으로 나눈 것 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세타를 나눈 것과 같다. 그거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 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x 바는 이렇게 구하면 되지.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2가 나오겠죠. 2가 이 표본 평균의 x바에 대한 평균과 같다. 평균이 된다. 그 다음에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한 전체 제곱을 빼주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x의 제곱이 어떻게 계산이 돼요? 1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한 다음에 빼기를 2x 전체에 대한 제곱이니까 아까 2가 평균 구해놨죠 우리가? 2의 제곱을 빼주면 계산하면 2분의 1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vx가 나오고, 이제 vx가 나왔을 때 이 vx를 뭐로 나눈다? vx는 나온 값을 n으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모집단에서 크기가 5였으니까 n이 5지. 그래서 5분의 요 나온 값 2분의 1 해주면 답이 나온다. 알겠죠?
그 다음 하나 더 있지. 주머니 속에 111, 22, 333 8개의 공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복원 추출하여 공회적인 평균 x를 구하자. 그러면 평균 어떻게 구해요? 1이 3개니까 1 곱하기 8분의 3이지 확률이, 더하기 2 곱하기 8은 2는 2개니까 8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8분의 3개니까 3 해서 계산을 해주면 평균이다. 평균을 구하고, 자 평균을 구하고 난 다음에 구했더니 2가 나왔지. vx는 아까랑 똑같이 1의 제곱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8분의 3 빼기 평균에 대한 제곱을 빼줬더니 4분의 3이 나오더라. 근데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이 4분의 3을 n으로, 아까 3번 뽑는다 했으니까 n으로 나눠주면 된다. n이 3 따라서 4분의 3 나누기 3 해주면 답이 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값이 좀 변한다. 이렇게 분산 자체가 n분의 세타 제곱으로 바뀐다. 그래서 정규분포 n 100,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 값이 n이 100, 요 표본 평균의 크기인 20으로 나눈 세타 제곱 분산의 세타 제곱의 크기가 된다. 따라서 얘는 계산하면 100,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두고 표본 평균이 나오면 이렇게 반드시 바꿔서 해야 돼. 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이때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사실이 알렸다. 이거 중요한 얘기야. 모평균이 m, 모분산이 세타 제곱인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 n분의 세타 제곱을 따른다. 이때 표본의 크기가 n이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평균이 30이고 모분산이 25다. 크기가 100이 임의의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근데 정규분포란 말이 안 나왔어도 표본 평균 x반은 n,30, 100분의 2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30,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죠? 정리해보고, 자, 정규분포 그러면 n이 120,10의 제곱을 따르는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얘는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에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겠지. 120을 25분의 10의 제곱으로 10의 제곱을 25로 나눠줘야 되겠지. 표본 평균의 추출의 크기가 25라고 했으니까 그럼 평균이 120이고 세타 제곱이 5분의 10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세타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이걸 편리하게 풀기 위해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 P로 바꾸면 Z는 세타분의 X바 마이너스 N 그러면 2분의 X바 마이너스 120이 돼서 여기가 116이었으니까 그럼 116을 대입하면 2분의 116 마이너스 120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세타분의 뒤에 거는 125 마이너스 120이니까 2분의 5가 돼서 마이너스 2.5가 된다.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우리가 바꿔놓은 게 요 값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2보다 크거 나왔고 Z가 2.5 되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0부터 2까지의 크기가 같으니까 앞에 나온 0.477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5까지 다시 더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얘는 따로 더하고 따로 더해서 0.4938을 더하면 0.71이 나옵니다.
계산을 스스로 해보세요. 이거 설명만 듣고 안 해보면 확인이 안 돼. 알겠죠? 확인할 것들 그 테스트 잘 정리해서 확인하고 검사 맞고 하세요.